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쌤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경제 상식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이번 강의의 제목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사랑한 시장은 이니까 바로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예요. 근데 애덤 스미스가 아주 사랑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어요. 우리 4강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우리 자유방임주의 이제 이론적 기반을 닦은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잖아요. 애덤 스미스의 이론의 핵심이 뭐였어? 두 글자로 냅둬였잖아. 냅둬. 그러니까 정부 너 좀 빠져. 시장에다가 그냥 냅둬. 정부 너는 치안이나 국방만 해. 그래서 야경 국가였고 모든 건 다 시장이 알아서 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덤 스미스가 사랑한 그 시장, 모든 걸 해결한다고 했던 그 시장은 현실에는 없는 시장이에요. 이상적인 시장입니다. 아니 과연 애덤 스미스가 사랑한 시장이 뭐길래 그랬을까?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4강 애덤 스미스가 사랑한 시장은에서 배워야 할 핵심 개념들, 완전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 우리 시장의 유형 4가지, 그리고 시장 실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분류예요. 우리 시장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업의 수인데요. 이거 말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거래되니에 따라서 생산물이 거래되면은 생산물 시장. 우리 생산물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었죠. 그리고 생산 요소가 거래되면 생산 요소 시장이죠. 생산 요소에는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기업의 수, 기업은 상품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수, 다른 말로는 공급자의 수에 따라서 시장을 4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업이 어떤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딱 한 개밖에 없어. 뭐야? 독점 시장이죠.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독점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걸 공급하는 기업이 한 개는 아니지만 소수다. 2개, 3개, 4개, 5개 뭐 이 정도. 소수다. 그러면 과점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독과점 시장이라고 독점과 과점을 합쳐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수가 많다. 그러면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경쟁 시장은 다시 거기서 거래되는 상품의 질이 어떻냐? 거기서 거래되는 상품의 질에 따라서 거기서 거래되는 상품의 질이 똑같니? 동질이니? 아니면 이질이니? 차별화가 되어 있니? 다른 말로 다르니? 이질이니? 그래서 우리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가 똑같으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독점적 경쟁 시장.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일단 우리 경쟁 시장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인데 공급자가 많아야지,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든 독점적 경쟁이든 둘 다 공급자의 수, 기업의 수는 다수예요. 그리고 거기서 거래되는 상품의 질이 좀 전에 봤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이질.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시장 참여.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에 기업들이 어떤 물건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또는 이전에 있던 기업이 나가고 진입, 들어오는 거, 진입, 그리고 나가는 거, 탈퇴가 어떻니? 근데 여러분, 경쟁이 진짜 치열하려면 누구나 들어오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야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자유롭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유로워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진입 장벽이, 진입, 새로운 기업이 여기 들어오는데 장벽이 있니 없니? 근데 언제든지 들어오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진입 장벽이 없는 거야. 여기도 진입 장벽이 없어요. 그래야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지배력.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기업이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니? 가격을 얼마나 지배할 수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특정 기업이 가격 지배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볼 거야. 가격 지배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특정한 기업이 가격 지배력이 조금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 근데 실은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 공급자가 무한히 많고 또 사는 사람도 무한히 많고 상품의 질이 동질이고 이런 거 다 가정이야, 가정.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완벽한 시장 정보를 공급자나 수요자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현실은 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물건 살 때, 뭐 중고차 같은 거 살 때 그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그 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잘 알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 현실은 그렇거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 그 다음에 봐봐. 진짜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어. 많은 공급자들이 있고 많은 수요자들이 있고요. 제품의 질이 똑같아. 그리고 그 제품의 질이 똑같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완벽한 정보를 가중해. 그러면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로 일물일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일가, 하나의 가격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어떤 우리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 A라는 물건이 가격이 100원이야. 그런데 어떤 한 기업이 이걸 90원에 판다. 그러면 모든 소비자들이 다 여기 갈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기업들도 다 90원에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어쨌든 어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가장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우리가 사과를 사 먹고 싶어. 어디 가서 사 먹으면 될까? 그냥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사 먹으면 돼. 어디에나 다 사과의 품질은 똑같다고, 사과의 가격은 똑같다고 가정을 하니까. 자, 특징.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업들은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의 힘이 비슷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못 미쳐. 그냥 시장에서 결정된 하나의 가격이죠. 이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너무나 많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또 공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정된 가격을 일개 소비자나 일개 기업은 그냥 받아들일 뿐이야. 나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쳐. 그래서 시장 가격에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바로 가격 수용자가 됩니다. 독점 시장은 아니야.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지. 그럼 자기가 결정하거든. 거기는 기업이 가격 결정자인데 여기서는 그냥 가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야. 완벽한 정보,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해요. 완벽한 정보, 완벽한 똑같은 품질, 제일 낮은 가격, 무수히 많은 거래량.
그래서 사례, 실은 현실에는 없다 그랬잖아. 근데 그나마 제일 가까운 사례를 찾으면은 주식시장이야. 선생님, 주식 기업들마다 가격 다르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의 기업이라면, 우리 어떤 대기업에 이 하나 있다. 그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주식이라면은, 보세요.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다 주식 팔 수 있잖아. 다 공급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의 공급자, 한 명의 수요자들은 그 주식 가격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미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주식 투자할 때 개미 투자자. 개미 투자자는 우리 개인, 소액 투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관, 뭐, 이렇게 증권사라는 이런 기관 투자자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를 하지만, 뭐, 이렇게 선생님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뭐, 얼마 못하니까 내가 뭐 사든 안 사든 실은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는 없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다. 가장 싸게, 가장 많은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근데 왜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시장을 만들어냈냐 이거야. 현실에 있어야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시장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이상형인 시장인데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이상형이 있어요? 이상형? 이상형. 분명히 이상형이 있을 겁니다. 뭐 나는 연예인 누구 같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만은 또 되게 세세하게 나뉘더라고. 선생님이 여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상형을 물은 적이 있어요. 물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상형이 세세하고 다양하더라고. 일단, 키가 커야 돼. 얼굴이 잘생겨야 돼. 또,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요즘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뭐, 이렇게, 뭐, 형제가 많으면 안 돼. 장남이면 안 돼.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된대. 손가락이 길었으면 좋겠대. 노래를 잘해야 된대. 그 다음에 젓가락질도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한테만 잘해줘야 된대. 자,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상형을 갖는 이유가 뭐야? 바로 이런 이상형이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기준. 그러니까 이상형이 있어야지, 나 이상형에 비해서 이 사람이 이런 면은 맞지만 이런 면은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상형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많으면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몇 가지. 여러분,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정하세요. 현실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상형이 기준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 이 완전 경쟁 시장, 완벽한 정보, 똑같은 품질,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엔 하나의 가격밖에 없고 이런 거 현실은 없다니까.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장으로서 우리 나머지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든지 과점 그리고 독점 시장, 나머지 시장들이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시장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기준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낼게요. 이거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우리 철학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내주셨는데 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됐거든요. 아무도 못 맞췄어. 아무도. 여러분 맞출 수 있나 한번 보자. 자, 뭐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남극으로 탐험을 간 거야. 남극으로 탐험을 갔는데 기지가 여기 있어. 근데 기지에서 엄청 꽤 멀리까지 온 겁니다. 꽤 멀리까지. 지금 막 눈보라가 막 치고 화이트아웃이야. 주변이 다 하얘가지고 어딘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눈보라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이 스틱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럼 난 여기서 이제 기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 퀴즈를 내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팡이를요. 맞아. 던져요. 지팡이가 향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요. 자, 여러분, 이래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서 그걸 멀어 죽는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나? 바로 그 교수님의 답안은 이거였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이 지팡이를 꽂는 거야. 이렇게.
꽂아. 그리고 내가 이 지팡이가 보일 때까지 최대한 멀리 가보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이 지팡이가 안 보일 때까지 가면 안 돼. 그럼 내가 또다시 여기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봐. 그럼 여기서 또 이만큼이 보이는 거지. 없네.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야. 또 이쪽 방향으로 가보는 거야. 그럼 또 이만큼이 보이겠지. 내 시선으로. 없네. 또 이쪽 방향으로. 쭉. 이쪽 방향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지. 시야에. 바로 이 지팡이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쌤도 이걸 못 맞췄고 그런데 학생들 중에 이걸 또 맞추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기준의 설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논술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제시문 뭐 가와 나를 뭐에 따라서 비교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비교하시오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그래서 이 비교를 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라는 거고 이 기준에 따라서 뭐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이 기준을 설정했는지를 밝혀주면 더욱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기준이란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시장에서의 기준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독점적 경쟁 시장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상품의 질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습니다.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상품 차별화예요. 상품 차별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더 좋게. 자, 사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음식점이나 미용실, 주유소 이런 데예요. 자, 음식점. 음식점 일단 우리 주변에 많죠. 다수예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파는 그 음식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바로 상품 차별화예요. 예를 들면 김밥집을 들면은 우리 요즘에 김밥집들 정말 다양합니다. 김밥집들 정말 다양한데 어떤 데는 계란을 엄청 많이 넣어서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매운 고추를 넣어서 땡초김밥이라고 하던데 그런 걸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참치김밥을 아주 참치를 많이 넣어가지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참치김밥을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 참치를 어마어마하게 넣고 마요네즈를 쫙 위에다 깻잎을 해가지고 주면 선생님은 너무 좋아해요. 자, 근데 이렇게 조금씩 똑같은 참치김밥이라고 해도 또 음식점마다 김밥집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죠. 그게 바로 상품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 어떤 기업이 어떤 음식점이 이 상품 차별화에 성공했어. 그러면은 뭐가 생기겠어? 바로 단골이 생기죠. 그리고 단골이 생겼다는 거는 그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단골이 생겼다는 게 그만큼 나의 매니아가 생겼다는 거고 그만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격 경쟁도 있어요. 가격 경쟁이라는 건 싼 걸로 경쟁하는 겁니다. 싸야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우리 김밥집들 보면은 싼 걸로 경쟁하는 김밥집도 있잖아요. 가격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비가격 경쟁, 바로 이거야. 상품 차별화, 비가격 경쟁. 가격 말고 비가격, 아닐 비자잖아. 가격 말고 다른 걸로 경쟁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품질, 뭐 김밥의 맛 같은 것들, 그리고 디자인, 그 다음에 뭐 광고, 서비스 이런 걸로 경쟁하는 거야. 이런 걸로. 자, 그래서 가격 경쟁만이 아니라 상품 차별화, 치열한 비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는 데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상품 차별화에 성공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 다른 말로 하면 위에서 우리 가격 지배력 어느 정도 있다 그랬지. 가격 지배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가격 지배력이 좀 있는 거지 엄청 크지는 않아요. 뭐 우리 김밥 아무리 참치김밥 맛있어도 쌤 참치김밥 맛있어도 한 줄에 뭐 10,000원, 20,000원 받는 데는 안 가. 그렇게는 좀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잘하면.
미용실도 마찬가지야. 미용실. 자, 여러분 우리 미용실 일단 우리 주변에 많아. 다수야. 근데 미용실마다 조금씩 잘라주는 게 다르지. 그게 바로 상품 차별화야. 어디는 되게 잘 잘라줘. 그럼 그런 데는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생겨. 단골이 생겨. 그런데 어떤 미용실은 또 싼 걸로 경쟁하기도 하죠. 주유소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주유소 많거든. 근데 주유소마다 기름의 품질은 실은 요즘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어떤 주유소로 가면 물을 줘. 생수를 줘. 어디 주유소로 가면 휴지를 줘. 어디 주유소로 가면 인사를 잘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품질, 디자인, 광고 서비스. 또 기업들이 요즘에 PPL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이러한 걸 위해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넘어가서 과점 시장과 독점 시장을 볼 건데요. 과점 시장은 공급자의 수가 소수, 뭐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런 것들. 그리고 독점 시장은 하나였죠. 하나. 그 다음에 상품의 질이 과점 시장에서는 상품의 질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조금 있다가 우리 과점 시장의 사례로 이동통신을 볼 건데요. 이동통신.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죠. SKT,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LG텔레콤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통합품질 같은 경우에 요즘에 통합품질은 실은 똑같습니다. 뭐 어디 끊기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 잘 돼. 그런데 또 이동통신사마다 서비스, 뭐 요금제라든지 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자, 독점 시장은 자기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상품의 질이 동질이겠지. 그 다음에 시장 참여. 자, 여러분 아까 나 뭐 음식점 새로 하나 차릴 거야.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뭐 그건 쉬워. 자유로워. 그런데 나 이동통신사 하나 차릴래. 그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죠. 이건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독점 시장의 사례로 전력이나 철도를 이야기할 건데 나 전력회사 하나 차릴 이건 차원이 또 다른 이야기.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게 거의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가격 지배력. 우리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몇 개가 안 되는데 그 기업들끼리 담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서 가격 지배력이 꽤 큽니다. 독점은 자기밖에 없죠.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아주 커요. 자, 넘어가서 과점 시장의 특징. 사례부터 쓸게요. 자, 과점 시장의 사례. 이동통신. 그 다음에 정유회사. 그 다음에 우리 뭐 자동차 회사, 가전제품 회사 이런 것들 몇 개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이 과점 시장에서의 큰 특징이 바로 기업 간의 의존성이 높아요. 상호존성이 높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상호존성이라는 건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뜻이야. 과점 시장에서는 공급자 기업들이 몇 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전략을 펼치냐에 따라서 다른 기업이 직격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내 친구가 100명 있어.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랑 싸워도 뭐 다른 친구랑 놀 수 있는 거지. 근데 내 친구가 딱 3명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랑 싸워. 그럼 이건 너무 힘든 거잖아. 영향을 많이 주고받거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전략을 펼치냐에 따라서 만약에 기업이 3개밖에 없는데 A 기업이 할인을 해. 그럼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기업들도 할인할 수밖에 없고 서로 막 경쟁하다 보면 서로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래서 기업들이 몰래 만나는 거지. 몰래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야, 우리 그럼 이렇게 서로 가격 낮추면 손해니까 우리 동시에 가격을 올리자. 이렇게 담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 싼 걸로 경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가격 경쟁, 제품의 품질, 디자인, 서비스, 광고 이런 걸로 경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가격 경쟁과 비가격 경쟁은 좀 전에 봤지만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과점 시장에서도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독점 시장이에요.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은 공급량 조절을 통해서 공급량을 줄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치는 가격 수용자였지만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격 결정자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고 거래량이 작습니다. 높은 시장 가격. 이건 안 좋은 거죠. 자, 사례는 이제 전력이나 철도 같은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전력과 철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전력 같은 경우에 내가 전력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그런다. 그럼 거의 실은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전국에 뭐부터 세워야 돼? 전봇대부터 하나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렵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아주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수업하고 나면 궁금해하는 게 이거야. 선생님, 주유소 정유회사 왜 주유소는 독점적 경쟁이고요. 정유회사는 과점시장이에요? 여러분, 주유소는 여러분들이 진짜 뭐 부모님들이 가서 기름 넣는 그 주유소를 말하는 거고요. 정유회사는 그런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4대 정유회사가 있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그래서 그 정유회사는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는 과점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시장의 종류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우리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되는데 완벽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완벽히 품질이 똑같아야 되는데 완벽히 많은 공급자와 소유자들이 있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안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시장 실패야.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특징이 뭐냐? 우리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하다, 많이 또는 과소,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돼서 문제예요. 어떤 원인이 있냐면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자원,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데 이걸 우리 이제 다음 3시간에 걸쳐서 배울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만 맡겨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누가 개입? 바로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이제 미션을 보면은 애덤 스미스가 사랑한 시장은 뭐였다?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 애덤 스미스의 이상형이지만 현실에는 없었다. 근데 그런 이상형을 왜 만들어냈는지는 오늘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3가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배운다고 했는데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외부 효과, 층간소음도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